네,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이제 p-valu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-value는 이제 어쩌면은 이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실제로 이 p-value는 굉장히 이제 이걸 가지고 되게 뭐 논란이 많기도 하고, 뭐 p-value가 이제 뭐 안 좋다기보다는 p-value가 이제 잘못 해석되거나 오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p-value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얘를 그거 이 p-value에 대한 뭐 오해들이 뭐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에 관한 이제 논문이나 이제 테크니컬 리포트도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유명한 이제 리포트들을 그래서 정말 p-value에 대해서 정말 일단 자세하게 알고 싶다.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테크니컬 리포트 두 개 정도, 두 개 중에 하나만 보셔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. 이거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지금 당장은 그냥 p-value가 그냥 어떤 거구나. 그다음에 어떻게 좀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. 그냥 대략은 그래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긴 하는구나. 정도로 일단은 이해만 하셔도 뭐 충분하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p-value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책에 있는 p-value도 사실은 막 그렇게 이해가 되게 그죠? 적혀 있진 않아요. 여기 나온 책에는 우리가 어쨌든 주교재가 있어서 이 데피니션을 제가 그대로 적어 오긴 했는데 이게 막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이 p-value는 이제 오히려 제가 예제 위주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. p-value라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는 가설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죠? 가설 검증을 할 때 뭐 기무 가설이 있었고 대립 가설이 있었습니다. 그럴 때, 즉 우리가 샘플을 결국 주어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기무 가설을 리젝을 할지 아니면 리젝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. 그랬을 때 기무 가설이 만약에 참이라고 했을 때 그죠? H0가 만약에 이제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제 관측된 샘플, 우리에게 관측된 자료나 또는 그거보다 이제 더 극단인 자료의 비율이 발생할 확률 값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말은 결국에 p-value의 그 p가 probability를 의미하는 것이고요. 결국 확률입니다. 0과 1 사이의 값이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-value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냥 정의보다는 p-value는 이제 기무가설이 참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가 관측되거나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자료가 발생할 확률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러면 만약에 p-value가 낮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자, p-value가 낮다라는 말은 기무가설이 참일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나 그보다 더 극단의 데이터는 그죠? 발생할 확률이 낮다라는 걸 의미하겠죠. 자, 그 말은 어쩌면 지금 주어진 데이터가 이미 극단이라는 것입니다. H0가 참이라고 할 때 지금 발생한 데이터가 굉장히 극단적인 데이터다.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요. P가 P-value가 낮다는 것은 즉 그 말은 우리가 H0를 이제 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시그니피컨트 이제 레이쇼를 얼마로 정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H0를 리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p-value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제 오해와 이제 뭐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p-value는 이제 하이퍼시시스, 즉 이제 누럴 하이퍼시시스 H0가 참일 확률을 의미한다. 그래서 만약에 뭐 p-value가 낮으면 뭐 H0가 참일 확률이 낮다. 그래서 우리가 뭐 리젝 H0를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. 뭐 문제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.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뭐 논문을 쓰거나 뭐 서술을 하실 때 이렇게 쓰면은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틀린 말이에요. 우린 지금 이제 하이포시스가 이제 참이라는 걸 이제 가정을 깔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.
이 하이포시시스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확률이 아니라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표현이고요.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진짜 뭔지 모르겠다. p-value가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뭐 어디 가서 그냥 이렇다라고 말만 하지 마세요. 네. 그러면 문제가 없고 자,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것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. 결국에는 뭐 이제 누럴 하이포시스가 이제 뭐 참일 확률이 뭐 1%다라는 뭐 그런 아니라는 말이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p-value는 결국에는 이제 하이포시스가 이제 참인 걸 가정하고 확률의 그 하이포시스 자체에 대한 이제 확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p-value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우리의 그 기무 가설과 얼마나 좀 약간 뭐 일치하는지 또는 이제 뭐 합의성이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. 즉 우리에게 주어진 기무 가설이 참이다 거짓이다까지는 아니고 그거는 말을 못하지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기무 가설과 기무 가설이 만약 참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그럴듯하다 또는 아니다.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p-value에 대해서 이제 보다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이 논문 두 개를 일단 네, 읽으시기를 제가 뭐 두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읽으면 되고요. 뭐 시험에는 뭐 이 논문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. 네,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호기심이 많은 친구를 위해서 그냥 제가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. 자, p-value에 대해서 이제 좀만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예시를 보면은 좀 더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, 앞에서 봤던 이제 예시 그대로입니다. 앞에서 봤던 예시 그대로예요. 자,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p-value 같은 것도 이제 한번 구해볼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그죠? 여기서 이제 p-value 한번 구해볼 텐데 한번 네 보시면은 네 죄송합니다. 네, 이 문제 이제 p-value 구해볼 텐데 p-value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0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관측치 또는 뭐 자료 또는 뭐 랜덤 샘플 뭐든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발생하거나 그보다 더 극단히 발생할 확률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. 그보다 더 극단인 것까지. 자, 그러면 이거의 확률값 한번 이제 뭐 구해보시면 그죠? H0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뭐 0.5겠죠. 0.5로 해서 해가지고 바이노미얼 해서 소매션 해주면 대략 뭐 0.018 정도 나올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이제 알파라고 이제 그 타입원 에러에 대한 이제 확률값이죠. 그걸 우리가 보통 한 0.05로 그냥 설정을 해놔요. 다음과 같이. 뭐 강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챕터 10의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우리가 뭐 임의로 조정합니다. 0.01, 0.05, 뭐 0.1, 뭐 다른 값이어도 상관없고요. 뭐 일반적으로 그냥 0.05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알파가 우리의 p-value가 이 알파보다 만약에 이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H0를 리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알파 값을 만약에 우리가 뭘로 정하냐에 따라서 근데 얘가 H0가 리젝트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긴 하죠. 예를 들어서 알파를 우리가 만약에 뭐 0.01로 잡아놨다. 그러면 이제 H0를 리젝 못하는 거지만 알파를 뭐 0.05로 잡아놨다.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리젝할 수 있는 거죠. 사실은 그래서 p-value 값만 보통 이제 리포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p-value 값만 리포팅 해놓고 이제 그거는 왜냐면은 뭐 알파를 뭐 0.1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 소리냐 0.05까지 내려가야지 에러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크다 알파가 0.01은 돼야 된다 아니면 더 심할 때는 뭐 알파가 0.0005도 5까지 가야 된다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p-value 값만 리포팅을 많이 하는 네, 케이스입니다. 자, 좀만 더 한번 살펴보면 자, 기류법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일단 비무가설의 참이라고 가정하자.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관측된 데이터가 또는 그보다 더 극단위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일까?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낮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값이 만약에 이제 낮은 값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나 이제 그보다 더 극단인 걸 찾기 어렵다. 즉 이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인 데이터다. H0가 참이라고 한다면. 즉 H0와 이 데이터는 좀 약간 양립하기 어렵다. 그래서 리젝을 해야 된다.
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왜 얘가 그러면 하이포시스가 true일 확률과는 다른 건가요? 라고 하면은 자, p-value라는 건 다음과 같은 결국 조건부 확률이에요. h0가 참일 때의 조건부 확률인데 두 개는 다르잖아요, 여러분. 자, p의 a바 b와 그죠? p의 a바 b와 p의 b바 a는 다르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. 그죠? 다르죠?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포시스가 참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다. 그 확률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구해야 됩니다. 요거. 그죠?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p-value는 뭐다? 왼쪽이다. 왼쪽. 즉 하이포시스가 참일 때 주어진 데이터가 발생하거나 이제 주어진 데이터보다 더 극단히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이 하이포시스가 참인 그 확률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다.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고 싶다면 이제 베이스 세어럼 기억나시죠? 뭐 또는 뭐 베이지 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얘를 이제 우리가 베이지 룰로 바꿔서 구해볼 수는 있다. 근데 뭐 그때 요거에 대한 뭐 프라이어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왼쪽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그렇고요. p-value에 대한 이제 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공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의 이제 한 가지 예시예요. 얘가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하나의 뭐 그 매트릭,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또는 뭐 지표 또는 이제 평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 우리가 모델이 좋은 걸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어큐러시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뭐 랭킹 매트릭도 있고 뭐 프리시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어쨌든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. 이게 뭐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, 이게 뭐 기존의 모델. 약간 그런 거고 성능을 이제 여기 각각 나타내는데 성능을 지금 민과 왜냐면 이제 반복 실험을 보통 하게 되니까 한 5번 정도 그러면 이제 얘가 그 5번 샘플에 대한 이제 평균 그다음에 얘가 보통 뭐 베리언스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나타냅니다. 자 그랬을 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얘랑 우리가 정말 제안한 게 얘보다 정말 크냐 정말 좋은 거냐 우리가 나타낸 이 민이 이 민보다 정말 좋은 거냐 그죠? 그게 이제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 기무가설은 뭔 소리냐? 뭐 너네가 제안한 거 원래 거랑 똑같다. 두 개의 민이 똑같다가 제 기무가설이 되는 거겠죠. 그죠? 대립가설은 얘가 얘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. 자, 그랬을 때도 우리가 p-value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p-value. 또 마찬가지로 기무가설을 참이라고 했을 때 정말 결과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확률. 그랬을 때 이제 그게 비교적 그래도 낮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H0를 리젝할 수 있으니까 즉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우리가 리젝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p-value가 보통 낮은 걸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p-value 값을 이제 p-value 값 자체를 우리가 쓰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게 p-value까지 쓰게 되면 보통 뭐 너무 공간이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이제 여기 스타를 붙여놓으면 뭐 에스터리스크 스타 붙여놓으면 그때는 p-value가 작다는 걸 의미한다. 그래서 이제 p-value가 작다는 거를 이제 요것들은 좀 더 이제 유의미하게 기존 모델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모델들이다. 우리가 제안한 것들 중에서 제안한 게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별표 붙어 있는 것들은 좀 기존 것과 좀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게 좀 더 잘하더라 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쓰인다라는 이제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이나 뭐 연구에 꼭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연구에 어떻게 이 p-value가 쓰이는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. 뭐 시험에는 뭐 나오진 않을 거예요. 그죠? 뭐 이 그죠? 뭐 이 테이블을 p-value 자체는 당연히 시험에 나옵니다. 다만 뭐 그죠? 뭐 이런 뭐 논문에 대한 거는 나오진 않을 거고요. 네, 어쨌든 여러분 뭐 이번 챕터 10도 이제 고생 많았고요.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챕터 10에 대해서 아니 뭐 다음 주는 보강 주간이니까 보강 주간 끝나고 나서 이제 챕터 10에 대해서 마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.